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제46회 LA 한인축제가 정확히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들의 내분, 무리한 적자 유료 공연으로 지난해 최악의 축제였다는 비난을 딛고 올해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올해 축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가의 유료 공연으로 무리를 빚었던 지난해 LA 한인축제. 무대 설비에 투입된 자금만 자그마치 16만 달러였습니다. 재단은 올해 지난해 4분의 1 수준인 4만 달러를 무대 설비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가수 초대를 배제하고 공연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인데 지난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난도 그중 하나입니다. 재단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 현장 인근에 자리한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LA 통합교육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 주차장은 축제 첫날인 26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28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한인 커뮤니티와 갈등을 빚었던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를 공식 초청해 다민족과 화합하는 축제로 거듭난 것도 특징입니다. 많은 볼거리와 또 맛있는 먹거리를 또 즐기시고 하는 사이에 화합과 단합을 다지고 또 저희 주주와 또 걸맞게 타 인종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지적됐던 부스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지자체 관련 부스가 지역 참가자들의 부스보다 많다는 한인 커뮤니티 불만을 재단 측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지난해 여파로 대형 스폰서들의 유치가 줄어들었고 다민족 커뮤니티에게 한국 문화를 홍보해야 할 한국문화원 역시 올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올해 한인축제는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제46회 LA 한인축제. 철저한 쇄신을 통해 다시 한인들의 발길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노동절 연휴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컨셉션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연방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생존자 전원이 선장과 승조원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이들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발생한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 화재 참사. 3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살아남은 선장과 선원 4명을 상대로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알코올과 약물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 테스트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고 당국은 약물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ur investigators began interviews, and in fact, those interviews are ongoing as we have this press conference. I'd characterize those interviews as very cooperative. They are lengthy, multi-hour, detailed interviews. 어제 시신 13구가 추가로 수습된 가운데 연방해양경비대 등 수사당국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파악된 신원은 대부분 북가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5명이 일가족을 비롯해 세크라멘토로 갓 이주해온 신혼부부 그리고 17살 생일을 기념해 여행을 떠난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NTSB에 따르면 보트 내 침실 칸에는 법적으로 2개의 비상구가 있어야 하지만 컨셉션호의 비상구는 모두 위층으로 향하는 내부 통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승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힌 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방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수색대원들은 화재 원인과 탑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LA 남쪽 테미큘라 인근 라크레스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테나하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발화 24시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무려 2,000여 에이커를 태우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 중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LA와 샌디에고의 중간 지점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테나하와
클링턴 키스 로드 교차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테나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급속도로 번져 발화 5시간 만에 1000에이커를 전소시켰으며 24시간이 지난 현재 2000에이커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으며 진화율은 7%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낙뢰에 따른 산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인근 도로들이 폐쇄됐으며 강제 대피령도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2000여 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뮤리에타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은 오늘 하루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라크레스타, 카퍼 캐년, 뮤리에타 크릭 지역에 내려진 강제 대피령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몬타냐 플레이스, 보니타 플레이스, 벨카라 플레이스와 론 오크웨이 지역에도 강제 대피령이 추가로 발동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는 뮤리에타 메사 고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이 대피소에는 소형 반려동물도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대형 동물의 경우 샌 하신토 애니멀 센터로 데려가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휩쓸고 간 홀리 산불은 2만 3천여 에이커를 불태웠으며 소방관 3명의 부상과 함께 18개의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LA시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숙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 쉘터를 그리피스 공원 안에 마련하는 안도 승인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게티 센터가 있는 LA 벨에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인근 지역 노숙자들의 불법 취사 행위가 산불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글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노숙자들을 노린 방화로 알려지면서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노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산불에 투입되는 소방 인력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해 수백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산림 지역의 노숙자 거주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LA시 의회는 어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노숙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경찰은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노숙자들에게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의회는 이와 동시에 노숙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한 행정 조례안도 승인했습니다. 어제 시의회 산하 공원위원회는 그리피스 파크 지역의 노숙자 임시 쉘터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 관련 발의안은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최근 뉴욕시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영재반 프로그램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뉴욕시 의원들이 오히려 영재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4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발표한 뉴욕시 공립교 인종분리 현상 해결을 위해 영재반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권고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회견에 참가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영재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인종 다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네지 주니어 의원은 영재반 폐지는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뿐이라며 뉴욕시는 모든 학군마다 영재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원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올해 부유층 거주 2학군에서 4살짜리 아이들 1,800명이 영재반 시험에 응시했지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7학군에서는 오직 66명만이 시험을 쳤다며 7학군에는 영재반 프로그램이 없으니 당연히 응시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확대를 통해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선거구 앤디 킴 의원도 영재반 학생 70%가 백인 아시안이라며 소수계 커뮤니티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페이스북이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계 페이스북 계정이 1억 3,300만 개, 영국계 계정이 1,800만 개, 베트남계 계정이 5천만 개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39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에 재도전하는 영김 후보가 공화당에서 주목하는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영김 후보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400여 명의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당에서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5명의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되며 당내 공식 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 증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성악가 엔젤라 터너 윌슨은 1999년과 2000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밍고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앨범 타이틀곡 아이돌 랩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은 여성 래퍼 니키 미나즈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고 연예매체 TMZ가 보도했습니다. 미나즈는 트위터에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 산업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즈가 피처링한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5억 뷰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감 중인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재산 126억 달러를 놓고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구스만의 변호인들은 어제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스만이 자신의 재산을 멕시코 정부로 이전해 멕시코 원주민 커뮤니티에 나눠주길 원한다고 밝혔는데 로페즈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면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넘겨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